가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두 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저녁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 꽃의 소묘. 생일이나 기념일에 또 축하하는 자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로 이것. 우리가 걸어다니면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이 존재. 무엇일까요? 종류도 색깔도 가지각색이라 많이 봐도 질리기는커녕 볼 때마다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것은 바로 꽃입니다. 여러분들도 꽃을 좋아하시나요? 꽃에 대한 별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아마 오늘 저의 방송을 듣고 나서는 관심이 생기지 않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런 의심은 딱 접어두고 제가 시작할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의미 있으면서도 가치 있는 존재인 꽃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송 꽃의 소묘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과는 다르다고 내게 미안해하는 것 또 더는 아니라고 많은 게 달라졌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다시 잊혀질 거라고 모두가 틀 거라고 왜 나만 힘든 거냐고 나를 떠나지 마 더는 말하지 마 그만이 늦었지만 baby 날 두고 가지 마 오랜 시간 오랜 감정에 다 전하지 못한 말로 익숙해져 그랬었는지 상처받기 두려웠는지 후회를 전한다면 나를 떠나지 마 더는 말하지 마 그만이 늦었지만 baby 날
살랑이는 가을바람과 낙엽이 지고 이제는 정말 겨울이 찾아왔네요. 지난주 입동을 보내고 정말 겨울 속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주변의 꽃들도 모습과 종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혹시 느끼셨나요? 겨울이 오면 대부분의 동식물은 잠에 빠지는데요. 겨울의 고요한 생태계 속 오히려 더 화려하게 생명의 빛을 뽐내는 이들이 있어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굳건하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 우리에게 살랑살랑 인사를 건네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들이죠. 오늘은 겨울에 피는 꽃 중에서 대표하는 몇 가지 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꽃의 세상으로 떠나보실까요? 오늘의 첫 번째 꽃은 동백꽃입니다. 겨울에 꽃이 핀다고 해서 겨울동에 나무 이름 백을 써서 동백꽃이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이 꽃은 대표적인 겨울꽃입니다. 보통 12월과 3월 사이에 꽃이 피어나고 한겨울이라도 며칠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 그 시기에 꽃을 피우는데요. 붉은색과 흰색의 꽃이 피어나 겨울에도 붉은 꽃잎에서 생명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매력이기도 해요. 주로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에 분포하고 있으며 남해안의 동백은 2월 초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만개합니다. 가장 늦게 꽃을 피우는 곳은 고창의 선운사인데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어야 만개합니다.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초입에 피어서 이 선운사의 동백꽃은 그래서인지 매우 유명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학우분들 중에서도 선운사의 동백꽃을 실제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번 학기가 끝나고 종강을 하면 누구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선운사의 동백꽃을 보러 가고 싶네요.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우주 속을 홀로 떠돌며 많이 외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태양과 달이 겹치게 될 때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늘에서 비만 내려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겨울의 꽃은 군자란입니다. 주로 집안의 온실에서 키우게 되는 꽃으로 드라마 속 사장님들이 고상한 모습으로 천을 들고 정성껏 닦아주는 그 대상이 바로 이 꽃이에요. 꽃뿐만 아니라 잎도 관상의 가치가 커서 집에서 많이 키웁니다. 군자란은 수선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써 꽃은 1월부터 4월에서 5월까지 핀다고 하네요. 이름 때문에 난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관계가 없습니다. 분갈이를 가을쯤에 해준 다음에 5도 이상의 반그늘에 밝은 곳에 두면 잘 자라고요. 겨울에는 물을 10일에 1회 정도 줘야 뿌리가 썩지 않는 은근히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국란화의 꽃대는 10월에서 11월에 야간 온도가 10도 정도일 때 50일에서 60일 정도 추위에 적응시켜야 꽃대가 형성됩니다. 추위에 적응시키지 못하면 꽃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인 꽃이네요. 겨울에 피는 꽃들인 만큼 오늘 소개해드리는 꽃들은 모두 다른 계절의 꽃보다 독보적인 특징들을 갖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꽃은 수선화입니다. 수선화는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겨울꽃으로서 겨울에도 피는 튼튼함과 노란색, 다몽색, 흰색 등 다양한 색의 꽃을 피우기 때문에 영국, 네덜란드에서 품종 개량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수선화는 우리나라에서는 화단용으로 주로 이용되고 가정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화분이기 때문에 아마 꽃말을 알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꽃말이 유명한 수선화에 담긴 뜻은 바로바로 자기사랑, 자존심, 고결, 신비인데 보통 타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꽃말들이 많은 반면에 수선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과 여름에 피는 다른 많은 꽃들과는 다르게 굳건하게 추운 겨울에 피어나는 꽃이라서인지 꽃말 또한 강하고 굳건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 눈으로 너는 묻지 how wow wow whatever 나 싫은 말야 저기 아득한 미래로부터 날아왔어 쏟아질 듯이 빼곡한 별들 사이를 지나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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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그것도 사실 바보들 투성이야 아니 매우 반짝이는 건 오히려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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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루이 지금 우리 눈부셔 아름다워 이 불꽃놀이는 끝나지 않을 거야 whatever 흐린 날이면 거짓말처럼 무섭게 깜깜했지 새쯤 따기 태양은 뜨겁기는커녕 피코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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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ever 매일매일 제멋대로 휘파람결을 따서 만든 이 나침반이 가리킨 그곳에서 발견 oh that's you you yes you 있지 저런 건 그저 자그만 돌멩이야 빛이 나는 건 여기 있잖아 life is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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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막 이대로 변함아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안녕 나의 주인공 그래 너를 만나러 나 자자는 화하게 등장
이어서 소개해드릴 겨울꽃은 아마 대부분의 하구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꽃인 복수초입니다. 아, 복수초라. 저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본 꽃이에요. 복수초는 다른 말로는 원일초, 설련화, 얼음새꽃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각처의 숲속에서 자라는 꽃으로 그 중에서도 주로 산지 숲속 그늘에서 자라는 복수초는 키가 10에서 15cm이고 잎은 세 갈래로 갈라져 핀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주로 관상용으로 쓰이지만 뿌리를 포함한 전초는 약용으로도 쓰인답니다. 복수초에 얽혀있는 일본의 설화가 한 가지 있는데 이 이야기 듣고 싶으신가요? 낯선 꽃인 만큼 이 꽃에 담긴 설화 또한 알고 계신 분들이 적을 거예요. 복수초에는 일본의 신비한 설화가 얽혀 있습니다. 오랜 옛날 안개의 성에 아름다운 여신 구노가 살았는데 구노의 아버지가 토룡의 신에게 그녀를 시집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노는 토룡의 신이 싫어서 결혼식 날 어딘가로 자취를 감췄고 토룡의 신은 사방으로 구노를 찾아 헤매다가 며칠 만에 구노를 발견했는데요. 화가 난 구노의 아버지가 구노를 한 포기 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풀에서 구노와 같이 아름답고 가녀린 노란 꽃이 피어났는데 이 꽃이 바로 복수초였다는 설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픈 이야기네요. 오늘 꽃의 소묘 방송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항상 방송을 할 때면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송을 하는 시간뿐 아니라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모여 한 해가 말이에요. 아, 그나저나 수능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마 많은 수험생 여러분이 불안하고 의심, 걱정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힘내,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는 말이, 힘내라는 말이 오히려 힘에 붙일 때가 있습니다. 못해도 되고 실패해도 괜찮을 세상을 우린 아직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봅시다. 최선은 다해봅시다. 다만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은 이미 우리의 편이기를.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노력해온 시간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요. 그럼 오늘도 꽃의 소묘 들어주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안녕. 지금까지 꽃의 소묘, 제작의 김유나, 연출기술의 이예린, 진행의 이승훈이었습니다. 오늘의 노래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차가워지는 공기와 그에 상응해 두꺼워지는 겉옷들을 보며 이젠 정말 겨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기 걸리지 않게 이 방송을 듣는 하구 여러분들은 모두 따뜻하게 옷 챙겨 입으셔야 해요. 저는 사계절 중 사실 겨울을 제일 좋아해요.
겨울에는 주머니 속 꾸깃해진 1,000원 몇 장으로도 따뜻하고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을 때면 상대방의 온도를 다른 어떤 계절보다 잘 느낄 수 있는 것도 다름 아닌 겨울이에요. 또 전날 내린 순수하고도 흰 눈을 뽀득뽀득 밟으며 걷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계절도 겨울이잖아요.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사계절의 마무리 계절, 겨울. 저는 사실 봄이 시작할 때부터 끝나가는 겨울이 아쉬워 빨리 겨울이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 바라왔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아쉬움 하나 없이 따뜻한 바람이 불던 계절이 빠르게 지나고 이렇게 겨울 한중간에 들어와 버리니 약간은 지난날의 온도와 순간들이 그리워지기도 하네요. 지나고 떠난 것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의 간사함 때문일까요? 이 간사함을 지금의 감사함으로 느끼기 위해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Sorry I ain't been around, but you've been on my mind a million times. I'll make it up to you now. We'll wrap the presents and put up the tree together, be together. Baby, there's no better gift. Now that I have you here, that's when I feel it the most. 'Cause I've been gone so long, but I kept holding on. 'Cause I need to show you just how much I love you this Christmas. Is it the lights in your eyes that never shone so bright? I've waited all year to be near to the one I've been missing this Christmas. Oh, to the one I've been missing. I felt too lonely to sleep. Boy, when you're on the wrong side of the world, how is it so wet on feet? We'll sit by the fire and we'll sip the sea together, dream together. Baby, there's no better gift. Now that I have you here, that's when I feel it the most. 'Cause I've been gone so long, but I kept holding on. 'Cause I need to show you just how much I love you this Christmas. Is it the lights in your eyes that never shone so bright? I'm waiting for you to be near to the one I've been missing this Christmas. This Christmas, I've been missing this Christmas. To the one I've been missing this Christmas. 엔데믹. 말라리아, 장티푸스, 댕기열, 콜레라,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우리는 종말하지 않는 풍토병, 일명 엔데믹과 함께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이러한 엔데믹에 관해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엔데믹. 오늘 소개해드릴 엔데믹은 바로 흑사병이라는 질환입니다. 패스트라고도 불리는 흑사병은 패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인데요. 중세 때에는 이 병이 유럽에서 크게 유행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흑사병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소개한 뒤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새로운 질병에 대해 알게 될 생각을 하니 신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흑사병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패스트균이 흑사병의 원인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쥐의 피를 빨아먹는 동안 패스트균에 감염되고 이 벼룩에 사람이 물리면 패스트균에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드물게는 폐렴형 흑사병이라는 형태의 경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패스트균 전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패스트균의 또 다른 이름인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는 보통의 경우 토양 속에서 서식하며 간혹 설치류와 인간의 체내에 들어와 서식하며 전파되어 흑사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설치류 중에서도 시궁쥐는 다른 설치류와 달리 인간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생태학적 특성으로 흑사병 전파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해요. 흑사병의 확산과 소강, 재확산 및 갑작스러운 소멸에 대한 원인으로는 설치류와 인간의 집단 면역 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발병과 관련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고 하네요. 비트비트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저녁죠.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Tell me please don't stay.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Tell me please don't stay.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출근길에 지하철에 좀처럼 카드 찍고 타볼 일이 저녁죠. 집에서 뒹굴뒹굴 할 일 없어 빈둥대는 내 모습 너무 초라해서 정말 죄송하죠.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칼바람도 상처난 내 마음을 어쩌지는 못할 거야.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덮을
제가 오늘도 고심해서 선곡한 노래 한 곡 잘 듣고 오셨나요? 흑사병을 일으키는 원인과 최근 현황에 대해 알아본 것에 이어 이번에는 증상에 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흑사병의 증상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흑사병이라는 질병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흑사병은 갑작스러운 발열 및 전신 증상이 특징이며 증상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레토 흑사병입니다. 일반적으로 2일에서 6일 정도의 잠복기 이후에 오한, 발열, 관절통, 두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벼룩이 주로 사람의 다리를 물어 감염되기 때문에 가래톳이 커지고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치료를 하게 되면 빠르게 호전되지만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형태는 폐혈증형 흑사병입니다. 약 20% 정도의 환자에게서는 1차성 폐혈증이 발병한다고 하네요. 마지막 형태는 폐렴형 흑사병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오한, 발열, 두통 등이 있다고 하고 가장 중한 형태의 증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패스트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에서도 발생 빈도가 현저하게 줄고 있는데요. 만약 패스트 유행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개인 위생에 각별하게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지식과 흥미를 안겨준 흑사병이라는 풍토병에 관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제 다음 주면 엔데믹도 벌써 끝이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조금은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고 계시겠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는 흥미로운 엔데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들으러 오실 거죠? 그럼 안녕! 지금까지 엔데믹 제작의 김도훈, 연출기술의 이혜린, 진행의 이승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저녁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두 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저녁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